10년 전 그날 분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랍니다. 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나와서 저 얼굴 뱀에 때리고 저 양쪽에 이렇게 때려서 저 뭐 더 때려 더 때려라고 이렇게 말하고 저 경찰 신고라고 이렇게 하고 남편을 전화해서 당신이 빨리 와 나는 이혼한다 이렇게 말만 했어요. 시어머니와 다툼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다는 며느리. 하지만 시어머니 박귀래 여사님의 기억은 며느리와 다릅니다. 지 생각이고 지 거짓말이다고 그게. 엄마가 뺨 때렸다 양쪽 뺨 때렸다 뭐 그게 지 생각이고 지가 옳은 거요. 나 저 때렸다는 소리인데 나 기억이 있들 없어. 그렇다면 박 여사님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방에서 나와갖고 그릇 2개나 시켰는가 몰라요. 그러면서부터 막 악을 쓰고 뭐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뭐라고 하냐고 내가 너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막 뜯고 달라든다는 게. 아이 어디서 시어머니를 머리를 쥐어뜯고 달라들어. 말이 되는 소리요? 간태기가 부어도 응? 유분수가 있지. 다툰 건 맞지만 피해와 상처는 자신이 입었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 엇갈리는 주장. 그날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나? 응? 이게 뭐냐? 상추요. 명호 아빠 회사 쪽에서 네. 함께 살던 아들 가족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손님이 됐습니다. 너 먹을 거 여기 있는데? 상추? 아, 무공이요, 무공해. 아이고 엄마 것이 더 맛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저 봄에 저 가을에 심어놓은 놈이라 연하고 더 맛있어. 봐, 이거 이제 심어서 이제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는 거예요. 직접 회사에서. 아이 진짜 심은 거인데 이거 혼자 심은 거 이거. 요건 가을에 심은 거 이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응.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갑다. 얘. 네, 그래야죠. 그런 거 자기가. 네, 그래야죠. 상추 하나에도 고부의 신경전이 펼쳐지는데요. 어머니 요즘은 뭐 하세요? 응? 집에서? 운동은 안 하세요? 그런데 큰 다툼을 겪었다는 고부. 이제는 화해를 한 걸까요? 사이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뉴스를 봤는데 상냥하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찍으니까 지가. 촬영 중이니까. 네. 근데 아니 평상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애들 오고 애들 오고 똑같이 게임한 사람이 시어머니하고 뭔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면은 지 자작으로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오니까 식구가 다 오니까 아들이 데리고 오니까 온 거지.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아갔네요. 나이가 몇 살인데. 화해를 한 건 아니랍니다. 가족이란 어색한 관계를 유지할 뿐인데요. 물 빼라고? 응, 담아. 2, 3분만 있다가 네. 꺼내야 돼. 그래야 꺼내서 이렇게 찬물에다 담궈야 콩나물이 무치면 아삭아삭해 맛있어.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에 들어갈 거예요? 생지는? 뭘 못으로 뭐 그냥 먹으라고 생각한 거지. 아, 그러니까 밥도 여기 먹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고. 재료가 그래야 뭐냐고?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집에서 뭐 넣고 오냐? 저 고춧가루하고 그럼 뭐 고춧가루 또. 액젓하고 하면 됐지 않을까요? 그래 들어가면. 근데 그대로 해봐. 요거 액젓도 들고 고춧가루도 있고 다 있은 게. 아, 그래요? 아, 그 말이 안 나면 어떡하지? 알아서 척척해주면 좋으련만 이럴 때마다 박 여사님은 며느리가 못마땅합니다. 고춧가루는 어딘데요? 아이고 내가 아마 또 어머니가 하신다고? 알려줄지. 며느리 현주 씨 입장은 또 다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시어머니 살림이니 조심스럽기만 하죠. 하지만 이럴 때마다 타박이시니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박 여사님의 또 다른 불만. 엄마가 지어준 이름보다 지가 진 놈이 더 그 이름이 좋다고 그 이름으로 호고 다니는데 저 싫으면 많은 거지 뭐. 나는 여기 와서 다른 거 다 있고 슬기롭게 잘
냉기고 살아라고 내가 설기라고 해줬거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베트남 이름은 뭔데요? 빠띠꾸에 그거 베트남 이름인데. 예, 그거 부르면 되지. 왜 아이고, 양식으로 불렀고 그래서. 아이고, 야, 여기서도 양설기 그렇게 부른 놈이나, 빠띠꾸에 그렇게 부른 거, 누가 어떤 거 이쁘기가 거리냐. 저 이름은 저는 더 좋지. 빠띠꾸에 넣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생각을 못 다른 하지만. 사람 다 쳐다봐.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가 그랬네요. 제 이름인데. 나 우리 며느리 갖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 싫어. 이름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나 싶어 답답해집니다. 버스 탈 때도 말하지 마. 그냥 버스 타고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내리면 그냥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바로 외국인이 티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게 지 자책감이에요. 그게 지 선입감이고. 아, 누가 저를 거시기려고 누가 저를 차별을 해. 내가 왜 저를 인자 들어온 세미나를 안 볼 것도 아니고 내 식구 만들려고 그래도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나쁘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싫었든지 어쨌든지 에이 어머니가 지은 이름 게 싫은 게 바꾼다고 그랬는지 모르지. 너 그랬지? 아니 그럼 저는 저 이름이 있는데 본인들은 저 양슬기라고 부르고 허락 없이 불러주고 해서 저도 섭섭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섭섭했다? 네, 그렇죠. 저는 이름을 아빠가 지어주고 20년 동안 아빠가 해주는 이름인데. 네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20년 동안 아빠가 지어주고 20년 동안 불러준 이름인데 네. 그 나라에서 말하자면 그게 필요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지 여기 와서 그 이름이 필요한 이름은 아니지 않나. 어쩐지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더 속이 상하는데요. 그렇게 고부의 만남은 서로의 거리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현주 씨가 향한 곳은 한 대학교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거 좀 잘 이해 안 돼서요. 올해 대학 새내기가 됐다는 현주 씨.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대요. 특히 심리상담과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본인 심리도 좀 이해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심리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또 가족과 좋게 지내는 방법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힘든 한국살이를 잘 이겨내기 위해 꿈이 생겼고 또 대학 진학까지 하게 됐답니다. 2007년 베트남에서 남편 제철 씨를 만나 결혼에 골인하게 된 현주 씨.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주저없이 합가를 선택했습니다. 결혼 초까지는 시어머니와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때 제가 머리카락이 좀 길었거든요. 무릎만큼 했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너무 길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잘랐어요. 저기 수건만큼. 그러다가 나중에 한 달 후 정도 제가 학교 들어오는데 가스비하고 전기비가 많이 줄이네라고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 전기비하고 가스비하고 그런 거 아껴서 저 머리카락을 잘라라고 하면은 확 화나는데 그때도 말 못하고 끙끙거리고 마음이 좀 섭섭했잖아요. 제 머리카락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쌓여가는 오해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다 말도 안 되는 며느리의 억지랍니다. 조선 천지에 며느리 머리 감는다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사람이 어딨어. 지 생각이 그거 뺏기는 못 미치니까 이런 사단이 나지. 응? 먼 데서 와서 이렇게 신랑 보고 왔다고. 저 얼마나 저한테 잘해줬는데. 그런 건 안 생각하고 아이고 소가지라고 개떡 같다고 최고머리 요만해갖고 요만한 소리도 안 들으려고 저만 잘했다고 요래줘라고 하는데 아 누가 그래요. 어떻게 그래. 아니 공주 모셔온 건 아니요. 며느리 모셔왔지. 어디서부터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며칠 후 가족 없이 홀로 시댁 방문은 좀처럼 하지 않던 현주 씨가 박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주신 반찬통을 가져다 드리러 왔대요. 그럼 배달이 좀 하면은 편하잖아.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나 했더니 나중에 너 제체력 한 끼 짐 싸갖고 나갈 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10년간 서로 피워왔던 분가하던 그날의 사건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나 그냥 언니처럼. 이래저래 나 그거 얘기하자면 3년 동안 내가 너 데리고 있을 때 그 속 썩은 것은 말로는 못하니까 그만하자. 그만해. 어머니가 고생을 많으시네요. 어머니만 그렇게 마음, 어머니. 너막 엄마한테 막 사태지르고 막 죄토고 달랄 때 너그매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네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냐고 내가 너한테 그랬지. 제가 어머니한테 뭘 하는지 제가 기억 안 나지만. 그렇지, 안 나지. 그날 제가 기억 안 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불은 안 가려. 한번 성질이 났다면 무슨 애들한테 다루듯이 애들한테 허대기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제가 어머니한테요? 내가 그것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해야죠. 결혼 후 3년을 함께 살았던 고부. 어느 날 작은 오해로 큰 다툼이 생겼다는데요. 아침 식사하고 그래. 커피 마시고 명호는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해서 할머니가 커피 주라고 하는 그 먹고 싶으잖아 걔가.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한 수저 두 수저 이렇게 주다가 제가 먹지 마 이렇게 반말해서 어머니가 방에서 문 탁 열어서 나와서 저는 여기 닦고 있는데 양쪽에 때리는 거거든요. 야, 내가 양쪽을 누구를 때려? 저 때리겠어요. 너를 때렸다고? 내가 거 가서 뭐라고 해? 네가 탭대가라 내 머리로. 아이고 어머니 머리 손 하나도 안 뗐어. 아니. 양쪽에 하다가 어머니 그게 더 때려 해서 명호 아빠에 그렇게 전화했고. 내가 세상에 3살 먹은 아들을 내가 커피를 먹여? 명호를 커피를 먹여? 어느 멍청이 같은 할미가 애기한테 커피 아니 먹인 사람이 그러니까 어딨어? 그 나이에 저는 모르고 그냥 어머니 숫자 이렇게 주니까는 그러니까 주는 이제 거예요. 다 네가 시어머니를 그냥 개떡으로 알고 우습게 알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우수는 아니지. 아니 냉개짓고 보도 안 하고 얘 냉개짓고 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뭐든지. 왜냐면 그 나이도 보기도 싫고 뭐 하고 그랬는데 네가 배기도 싫고 시어머니가 배기도 싫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우습게 보였겠지. 아니 뭐 우습게요. 어머니가 제가 아이에게 커피를 먹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적 없다는 시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여기 세 번 이렇게 때리고 그날 명호 아빠 파스나 뭐나 갖고 와서 붙였었는데. 나는 너 파스 붙인 것도 모르고 안 붙인 것도 모르고 때린 일도 없다. 같은 날 일어났던 일이건만 서로의 주장은 다릅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고 상처받았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뭐 앞으로 뭐 사과하는 거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냥 따뜻한 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며느리한테 빌 정도로 잘못했으면 어른이라도 빌어야죠. 근데 난 한 번도 저한테 내가 빌 정도로 잘못해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어머니 전에 했던 것은 제가 전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앞으로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도 마음 풀고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려고 하지 않아. 나한테 항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또다시 서로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보다 힘들었던 사람, 남편 재철 씨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당신도 잘하려고 노력한 것이고 이제 엄마도 잘 가르치고 잘하려고 어떤 이제 그런 노력에서 좀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뭐가 미워서 막 너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섭섭하는 부분은 그때 애기가 커피 주고 뭐 하고 저 뱀에 때리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거는 큰 문제 아니다. 너가 내 머리 뜯고 뭐 하고 예전에 그랬다고. 그래서 제 어머니 머리 뜯는 건 없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어? 내가 기억 안 나서 그러는 거야. 했어? 내가? 갑작스런 아내의 전화에 집으로 달려갔다는 남편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사고는 안 들었죠. 일단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제가 집사람 말 듣고 또 부모님 말 듣고 그러면 거기서 저도 또 흥분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냥 아무 앞뒤 상황 안 보고 그냥 바로 분가하게 됐죠. 이유도 묻지 않고 울고 있던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다는 남편. 그렇게 분가를 하게 된 겁니다. 뭐 편지 쓰고 어디 나간다고 할 때 난 진짜 간 줄 알았어? 그래서 집 앞에 집 앞에 학교 공원에 가 있었던 거야? 그래 어떻게 찾았어? 그냥 막 뺑뺑이 갔다가 가는 거야? 그냥 그때 공원에서 당신하고 얘기한 기억이 생각나서 딴 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거기 한번 가본 거지. 거기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잡아주고만. 네. 아무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옆에 있었어서 내가 많은 도움이 됐고 그 후로는 내가 당신을 더욱더 믿게 됐고 인정하게 됐고. 인정하면 제일 좋아. 나는 인정해주니까 나 제일 좋아. 지금도 나 회사 나가면 직장에서 항상 와이프 최고 그러고 어디에 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튼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은지야. 고맙다. 아이고 참 알았어. 잘았네. 믿고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현주 씨 든든하겠습니다. 힘들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시어머니와 언쟁까지 벌였던 현주 씨. 불편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찾은 곳은 인근의 사찰입니다. 힘든 한국살이의 위로를 받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래요. 기도를 하고 절을 하는 동안 머리를 가득 채웠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들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자주 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조금 심심하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면 시집에서 그렇게 인정을 많이 안 해주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며느님만 일하다가 그냥 왔는 걸 같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는 이 현주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은 저는 조금 내가 역할이 이거 며느님만 하는 거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학교 다니는 것은 뭐 다닐만해? 그녀가 친구들만 놀기만 하냐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조언을 얻기 위해 스님과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요. 주 여성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들이 생각했을 때 기대치가 커. 왜냐하면 멀리서 한국에 이제 시집을 왔잖아.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고분고분하고 잘 따르고 시어머니 말을 시킨 대로 막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기대치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데려와 보니 이건 음식도 못해. 답답해. 나는 학자같이 이렇게 돈 벌어서 저축해서 아이들 키웠는데 우리 며느리는 맨날 노는 것 같아. 한국하고 베트남 며느님도 이렇게 비교하는 정도 해요. 너희들이 저 베트남에서 그렇게 키우냐? 너 맞아, 엄마를 맞아. 그렇게 키우냐? 제일 억울한 소리. 네, 제가 너무 섭섭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른 세대들을 시어머니 세대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네. 그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네. 힘들게 살았구나. 이해를 해야 되고 둘이 봤을 때 시어머니하고 너하고 봤을 때 네. 시어머니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니? 제가 바꿔야죠. 그렇지.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나빠서가 아니고 세계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은 네. 이미 생각이 고정돼 있어요. 네. 고정돼 있어서 그분들이 학교를 다녀서 배워서 바뀌겠니? 무슨 컴퓨터를 잘 알아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그것을 이 젊은 세대들처럼 이렇게 빨리 따라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네. 덜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 그래서 이해하고 다가서려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현주 씨의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날 오후 먼저 왔네? 네. 미안하네. 앉아. 네. 잘 지냈어? 네, 저 잘 지냈어요. 나 선물까지 갖고 왔어. 아, 그래요? 어휴, 여기. 너무 예쁘다. 색깔 봐봐. 마음에 드는지. 응. 아이고, 예쁘지? 너무 예뻐요.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사랑 씨는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요. 그러면 어머니 자주 와? 아니면 너 어머니 집에 자주 가? 저 그 주말에 주말마다 네. 가는 거구나? 네. 그러면 그때 너가 입 떴잖아. 그러면 어떻게? 저녁에는? 그 미역국하고 반찬 많이 있어요. 닭고기, 소고기, 삼겹살 다 고기만? 맛있잖아요. 네. 오, 좋겠다. 나는 김치만 먹었네. 나는 시어머니랑 할 때는 김치, 된장국. 와, 부럽네. 부러워. 시어머니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랑 씨가 부러워집니다. 그 시간 박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며느리와 언쟁 이후에 박 여사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김치도 이제 내가 오래만 담아주고 안 담아줄 거예요. 싫다는데 내가 굳이 뭐 그거 해서 내 몸뚱이 아파서 뼈 빠지게 해서 줄 필요가 뭐 있어. 말은 이렇게 해도 뭐든 만들기만 하면 아들 며느리부터 챙기는 박 여사님인데요. 그래도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죠. 아들 제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있고요. 낮에는 많이 더우니까. 나 생강차 만들어. 아, 그래요? 응, 생강차 만든디. 예. 이거 먹으려면 좋게 내가 주고. 주십시오. 너는 주문 좋아하라고 오지만은. 아니에요. 집사람도 좋아요. 그래. 아무튼 집사람이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걸 많이 있죠. 집사람 마음은 항상 엄마 걱정하고 아버지도 걱정하고 잘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계속 그러는데. 그래. 그래 이제 저도 그러고 살아야지 뭐. 예? 아무튼 열심히 살아요 집사람. 애들도 잘 보고. 아들 전화에 반가웠던 마음도 잠시 며느리 때문에 상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지 말은 다 옳고 엄마 말은 다 틀리고 그러는 법이 어디가 있어. 내가 세상을 살아도 저보다 몇 배를 더 살고 그랬는데. 언제쯤에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까 서운한데요. 집사람이 맛있는 거 해놓고 엄마랑 같이 식사하고 싶대.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게요. 끊어 다 저거 골란 게. 밤새 내가 이틀 저녁을 잠을 못 잤어요. 여기 간 뒤로 저녁에. 내가 그렇게까지 지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선입감 있고 그렇게까지 했는가 싶어갖고 나 이틀 저녁을 잠을 못 잤어요. 터놓고 얘기하면 좀 나아질까 했지만 오히려 며느리와 대화 후에 속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에선 현주 씨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데요. 모처럼 실력 발휘 중입니다. 현주 씨 가족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박 여사님도 계셨네요. 며느리 초대에 응하셨대요. 모처럼 시어머니를 모신 저녁 푸짐한 한상을 차려냈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잘 먹겠다. 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신경이 쓰이는데요. 대신 괜히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맛있어, 성호야? 그냥 고기 뻑뻑하대서. 자기 찔긴 게? 뭔가 일단 먹어봐. 아니 김치 먹고 이따가 더 끓이. 같이 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네. 김치도 덜 익었어. 그게 더 끓여야 해.
더 끓여있다가. 맛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시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쩐지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시어머니와 좀 더 편한 관계가 되고 싶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을 먼저 꺼내놓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저도 같이 해줘요. 어머니 혼자서 주방에서 다 하고 하지 말고. 어머니 주방에 거- 들어가기 싫어. 어머니 거 주방인데 제가 와서 그거 다 해보면 혼날까 봐. 어머니도 주방 귀찮아. 그게 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해주는 먹었으면. 알겠습니다. 한 발 다가서면 또 한 발 멀어지는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후식을 먹으며 아들 부부와 시어머니가 둘러앉았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명엄마는 엄마를 마음적으로 많이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이제 고맙지 뭐. 표현할 방식이 뭐가지고 안 맞으는데 항상 그 뭐야 엄마를 위하고 엄마 아버지를 위한 마음은 항상 진정 있게 있어요. 고부 사이를 풀어주려 남편 재철 씨가 나서보지만 두 분 뭐라고 말 좀 해보시죠. 9시네. 벌써 9시예요. 여기서 끝낼 순 없죠. 사랑한다 하면 알아들고 강요해서 될 일이요 그게. 아니, 알겠어. 자기 마음대로 우러나야 하는 거야 그게. 내 머리로 아이고 손 어머니 봤는데. 머리 손 하나도 안 뗐어. 어머니가 여기 세 번 이렇게 때리고 겁날. 큰 다툼 이후 어색해져 버린 고부 사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서로의 기억마저 다른 상황. 고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면을 통한 심리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 여사님의 마음부터 들여다볼까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자, 그 장면 갈 거예요. 자, 싱크대 앞에 어머니하고 며느리 앞에 있어. 어디 계세요? 식탁에 있었는데 식탁에 있었구나. 거기서 막 감질고 막 야단인 게 하도 화가 나서 뭐라고 그냐고 내가 앞에 가서 응? 너 또 한 번 말해보라고. 또 한 번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한 게 됐든 내 머리채 잡으러 손이 와, 올라오는 거야. 세상에. 머리채 잡혔어 안 잡혔어 지금? 아 했고. 잡혔지요. 오해가 쌓인 가운데 순간적으로 벌어진 다툼. 그동안 쌓아왔던 속내를 꺼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며느리 현주 씨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현주 씨 역시 최면을 통해 그날을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때 10년 전 그 집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느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보이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경찰 신고할 거예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 신고해. 신고해. 너 남편 얼굴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보면 알아서 해. 현주 지금 뭐 하고 서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뭐 있어요. 울기만 하고 있어요. 울기만 하고 있지. 어떻게 울어? 크게 울어? 흐느껴? 그게 울어요. 너무 무섭잖아. 흐느끼고 서럽잖아. 그지? 어딜 맞았어? 볼 양쪽에 계속 내려고. 그거 제가 더 내려고. 다른 말을 모르고. 무서워요. 애기도 없고 내가 어떻게 나가요. 현주 보니까 어때? 울고 있는 현주 보니까. 안쓰러워. 안쓰럽지? 왜 말 못하려고. 정말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왜 말도 못하고 왜 경찰서 말도 못해? 번호도 모르고. 그동안은 뭐 했어. 그동안 그렇게 뭐 받고 했어? 했냐고. 바보 같아요. 바보야 바보. 아유 뭐 하는 거야. 그날을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현주 씨. 박 여사님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아마 그때 남편처럼 선택해서 어머니가 또 힘들 거예요. 그렇지. 각자의 아픔만 이야기할 뿐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두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며 상담을 받는 사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머니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어요. 시어머니는 좀 나한테 잘 해주라 하는데 며느리는 무서우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10년 전 심하게 다툰 후 분가를 한 고부. 아빠도 그렇게 저 때리는 적도 없는데. 아이 어디서 시어머니를 머리를 쥐어뜯어 달라들어. 말이 되는 소리요? 현주 지금 뭐하고 서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울기만 하고. 엇갈리는 주장을 하며 사이는 점점 멀어졌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나선 여행.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